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왜 금융시장은 굳건히 버티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캐시우드의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온갖 불안한 헤드라인 뉴스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술혁명,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캐시우드의 말 그대로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지정학적 긴장감에 경제는 불확실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방이 우려의 벽으로 둘러싸인 느낌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시장을 짓누르는 불안 요소들을 짚어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동력, 바로 AI 생산성 혁명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새로운 골디락스 경제를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결국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때요. 네, 그럼 첫 번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 우려의 벽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그 첫 번째 벽돌이 뭐냐? 바로 사모신용 시장입니다. 와, 1조 8천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바로 사모신용 시장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시장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균열의 신호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연일 터져나오는 파산 소식에다가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운용사조차도 투자자들이 돈 빼달라고 하니까 절반만 줄게라고 할 정도예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특히 옛날에 금리 쌀 때 빌렸던 그 막대한 빚들, 이걸 지금 이 비싼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이른바 차환 리스크가 이제 정말 현실로 닥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위기냐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신용시장은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거든요. 은행들의 신용부도 스와프, 그러니까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 문제는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특정 영역에 국한된 거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헤드라인만 보면 이렇게 온통 나쁜 소식뿐인데 시장은 왜 끄떡도 안 하는 걸까요? 혹시 시장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뭔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그림,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경제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로 AI 생산성 혁명입니다. 캐시우드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확 바뀌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 이 AI 붐은요. 1980년대에 PC가 처음 등장했을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다들 그랬잖아요. 저 책상 위에 네모난 상자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 삶의 모든 게 바뀌었죠. AI가 바로 우리 시대의 PC 모멘트인 셈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일화가 있어요. ARK 인베스트의 재무팀 직원이 AI 클로드를 한번 써봤대요. 그랬더니 와, 원래 6개월은 꼬박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프로젝트가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말 그대로 압도당했다고 표현했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장에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물론 이런 갑작스러운 혁명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된 결과물이죠. 1980년대 PC혁명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고 딥러닝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뿌려졌던 기술의 씨앗들이 드디어 한 점에서 만나서 지금 이 순간 폭발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 혁신이 실제 우리 경제 데이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 AI가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새롭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정부 고용 통계요. 이게 점점 쓸모 없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존의 낡은 자료는 지금의 이 새로운 경제 현실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86만 5천. 이게 뭐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이만큼이나 하향 조정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가 훨씬 적었다는 거죠. 데이터가 현실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 간단한 방정식을 한번 보실까요? GDP,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생산량은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투입된 노동력, 즉 고용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그럼 이 빈 공간,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생산성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적은 인력으로도 예전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 증가의 잠재력,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5%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게 그냥 숫자가 2에서 5로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요. 경제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골디락스 시나리오입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물가가 막 오르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도 경제가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 말이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모든 게 딱 좋은 그런 경제 환경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시장은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바로 이 거대한 생산성 혁명이라는 스토리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인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단기적인 드라마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헤드라인 뉴스보다는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를 바꾸고 있는 이 생산성 혁명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이 논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십 년간 따로 발전해 오던 기술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집니다. 둘째, 그 결과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셋째, 이 높아진 생산성이 인플레이션을 꽉 눌러주고요.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것이 시장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희망 섞인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 이른바 새싹들이 이미 경제 곳곳에서 돋아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택 착공 건수도 살아나고 있고 기업들의 핵심 투자 지표인 자본재 주문도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회복세가 뚜렷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수입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미국 경제의 내수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재정의할지도 모를 거대한 생산성 붐, 그 거대한 파도의 가장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다고 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